여담으로 드리는 말인데 그 국가직 9급 되시면 얼마를 벌까요? 응? 얼마? 뭐 100만 원이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얼마를 벌까요? 20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생애소득 라이프타임 인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공무원들이 좀 그러시는 게 그냥 뭐 인증하잖아요. 야, 100만, 150만 원 꼭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나중에 받으실 돈을 미리 얘기 안 하시는 이제 간계가 좀 있죠. 뭐 이건 제 통계가 아니고요. 예, 몇 년 전에 그 공무원 연금 조정할 때 국회에서 이제 뭐 다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추정해서 연구자들 모여서 했던 그겁니다. 22, 23억 당시 기준으로 22, 23억이었으니까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서 올라갑니다. 그건 당연하게. 지금 뭐 한 25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활소득 25억 버는 일입니다. 오케이? 원래 동기부여 중에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자본주의적 동기부여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 20억 버는 일이니까 조금 엉덩이가 좀 아프시더라도 20억을 벌기 위해 이쯤이야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즐겁지 않을까. 그죠? 적어놓으세요. 앞에다 25억 딱 적어놓으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 가겠습니다. 네, 자, 면접 평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중에 카드라도 많고 뭐 이러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제 면접 평정 방식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뭐 좀 자료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좀 여러분들이 좀 심기 경호를 위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되게 그냥 그렇구나 정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면접 평정입니다. 면접 평정은 원래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요 세 단계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면접 평정표인데요. 뭐 이렇게 쓰시고 여기 보시면 평정 항목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가, 공무원을 정신자세, 뭐 상중하, 그래서 마,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경험 상황 과제를 쓰고 나시면 이거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쓰시고 갖고 있다가 면접장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면접위원에게 뭐 부정 방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됐고요. 이제 상, 중, 하인데 밑에서 적어놨어요. 우수는 어떻고 미흡은 어떻고 뭐 보통은 어떻게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궁금해하시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여러분 아셔야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우수는 우수는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채울 때 우수를 받은 사람을 먼저 채워놓고 나머지 분들을 나머지만큼은 보통을 받은 사람들을 다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오버되니까 보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성적 순으로 줄을 쫙 세워가지고 정원에서 자릅니다. 그래서 보통 다 보통 받으면 소위 1배수 바뀌면 1배수 컷에서 잘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배수 컷이 몇 점이네 뭐 오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구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수는 얼마나 주느냐라는 거는 그때마다 좀 다르고 뭐라고 딱 뾰족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신청은 어떠한 통계도 넣어놓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추정이란데 뭐 면접 강사 뇌피셜 추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했던 사람이라 그 뇌피셜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많이. 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미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은 평정 5개 중에 면접에 2명이잖아요. 면접위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2명의 과반수 그냥 2명입니다. 2명이 특정 평정 항목에 하를 동시에 줬거나, 됐죠? 혹은 하를 준 면접위원이 과반수가 하를 2개 이상 준 면접위원이 과반수이거나, 즉 2명 다. 2명 다, 한 사람은 두 분 다 공무원의 정신자세 하, 딴 분도 공무원의 정신자세 하 이렇게 주는 경우면 미흡, 됐죠? 한 분은 가와 나의 미흡 줬고 하 줬고 다음에 다른 면접위원은 라와 마의 하를 줬어요. 오케이? 이래도 미흡이에요. 둘 다 2개씩 주는 사람이 2명 이상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누구는 2명 주고 누구는 1명 하를 줬으면 그건 미흡 아니에요. 됐죠? 어떤 취지냐? 두 분이 보시기에 특정 거에서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미흡. 뭐 특별하게 꼬집기는 하는데 되게 좀 미흡한 게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다이면 미흡.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제도의 취지는. 아까 우선은 모두 면접위원이 다 상을 주는 경우. 2명이 다. 이게 우수. 아까 그런 경우 미흡. 그 나머지는 다 보통.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면접위원 한 명은 상을 5개 줬어요. 면접위원 다른 한 분은 4개를 주고 하나만 중을 줬어요. 그러면 보통. 됐어요? 됐죠? 예를 들자면 면접위원이 네 분이 요거는 다 상을 줬는데 하나만 하를 줬어요.
그 면접인도 4개를 줬는데 여기만 하를 줬네요. 그러면 미흡. 잘 보시면 뭔가 되게 불합리하죠. 아니 국가 공무원이 뭐 이렇게 무식하게 멍청하게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럴까요? 과연? 됐죠? 무슨 말이냐? 상을 주라는 그러니까 상 받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이유는 뭐냐? 면접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부정방지책이에요. 우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수를 준다는 말은 곧 그냥 성적과 상관없이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무조건 붙는 거니까 됐죠? 면접에서 그러니까 둘이 짜웅해버리면 됐죠? 그래서 이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합불로만 평가했다가 9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바뀐 제도입니다. 상중하와 우수보통 미흡이라는 개념. 예전에는 그냥 합불 뭐 이렇게만 해서 그냥 결정을 했다가 이렇게 세분화를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면접은 합의를 전제로 하고 왜냐 그러면 그 전에 예컨대 모 처에서 뭐 어디라고 제가 특정 9급이니까 없구나. 외모형사직입니다. 예전 외모형사직은 공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턴을 뽑았고요. 7급을. 인턴을 뽑은 애들에서 1년 동안 문제 없으면 공채를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제도죠. 면접 보러 뭐 했어요? 면접관들은 누굴까요? 거기 그냥 출신들이시거나 거기 뭐 미주국장님 이런 분들 오셔. 제 아버님이 미주국장 하셨던 뭐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왔었던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알려서 발가락 뒤집혔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규정상 면접에는 2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직렬은 자기만 한 사람밖에 없다고. 과반 3명이면 2명 2명이면 1명 이상을 외부 면접인을 채우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수를 주려면 둘이가 합의해서 주라는 뜻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누군 출신 아는 애가 있어요? 우리 뭐 누구 과장님 자제분 이번에 면접 본데 내가 면접인으로 들어가. 다 상을 줘. 나 혼자 상 줬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부정방지책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하는 뭐 규정상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규정은 그러합니다. 그 평정 항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죠. 보면은 이거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뭐 경력직이든 뭐든 동의를 합니다. 이 평정표 양식 자체 평가 단위는 이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되게 좀 애매하고 좀 힘들어요. 당연하게도. 아까 뭐 질문을 보면 이걸 어디다가 뭘 넣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가 단위에 맞게 개별 서브 평가 항목들을 시험마다 별개로 다 만듭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평가 리스트,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됐죠? 우수보통 미흡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평가 요소가 제 교재에도 넣었고요. 오픈 특강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가 항목에는 이런 거가 들어가고 나 항목에는 이런 거가 들어가.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인사혁신처가 공직 박람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거기에 담당 사무관께서 약 한 2, 3초 정도 보여준 스틸샷을 제가 찍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그죠? 이런 거 알아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다고. 그죠? 그냥. 일선에서 너무 좀 이상한 말들이 많으셔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그냥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항목 하나하나가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이 문제 이거 체크하도록. 여기까지 됐어요? 그거를 환원해서 이 질문에는 이거 체크가 됐으면 이거는 이 항목에 가나 다라 중에 마 중에 이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몇 개 이상은 상을 줘라 몇 개 이상이면 중을 줘라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 됐어요? 여러분들 볼 일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평가 리스트는 비공식적인 평가표예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는 아니고 공식 문서는 여러분들이 한 이것만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색깔 치고 사인하시고 끝내요. 면접 당일날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면접에 사인을 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인을 하셔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6시 정도만 끝나거든요. 오후 쪽까지 끝나시면 면접인끼리 상의해서 얼마를 우수를 줄지 누구를 꼭 미흡을 줘야 되는 미흡을 줘야 될지를 결정을 다 합의를 하고 뭐에 근거해서 각자 그때 이렇게 사람별로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각자 됐죠? 합평을 해서 줄을 세워서 누구 한 명은 우수를 줘야겠다. 누구는 어쩔 수 없이 미흡을 줘야겠네 라는 걸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됐죠? 각 조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면접원 전체가 봐서 합평을 해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가 받고 그러면 이러시면 뭐 딱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시면 정원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각 조당 한 명 정도씩은 미흡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조율을 하게 된다고요. 먼저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컨대 상고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정원에 딱 맞춰서 뽑아버려요. 세무직도 그렇고요. 대개의 경우 됐죠?
어떤 데는 조금 더 뽑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관두는 데들. 근데 우정 같은데. 그건 그때마다 달라요. 왜? 필업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재간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사후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특정 사례가 다 다르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아까 그냥 존의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일단은 6명, 아까 각 조에 오전조 3명, 오후조 4명이기 때문에 7명을 면접인 통째로 놓고 평가를 줄을 세우는 거예요. 됐죠? 다음 9명 단위 말씀을 드렸고요. 줄 세우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명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4명 5명. 7급은 3명 4명인데 헷갈렸습니다. 4명 5명. 그래서 9명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9급은 9명 단위로 9명 상에서 편집이 되고요. 다음에 증명률을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원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오버된다고 해서 한 5% 정도는 어떻게든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가는 경우들은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직렬은 아예 1명도 정원보다 오버해서 뽑지 않는 직렬들도 꽤 있습니다. 그건 히스토리를 보면 알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거행정직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동점 다수시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줍니다. 어느 정도는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당 뭐 예컨대 우수는 뭐 이렇게 주시라, 미흡 한 명이거나 혹은 미흡 후보자 한 명은 골라 놓으셔라. 막 그 정도의 가이던스는 대개를 줍니다. 대개. 그거 가지고 미세 조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면접인의 재량 판단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같은 경우에는 2인이 합의해야만 줄 수 있어요. 그죠? 합의하셔야만 우수를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기 점수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이 다 우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또 1명만 주래요. 면접인도 고민하겠죠. 누구를 주면 좋을까요? 면접인 기준으로는 누구는 수석이야. 그 직렬에. 누구는 커트라인이야. 누구를 우수를 주고 싶어요? 면접위원이라면, 내가 면접위원이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본인들은 당신들에게는 면접 점수가 처음에 면접 보기 전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안 되고요. 면접 여러분 조 배정할 때도 성적을 균질하게 배정하는 게 규정입니다. 즉 1등 필기 1등 1조, 2등은 2조, 3등은 3조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 1등인가 그게 아니고 다 섞어요. 모르게. 그 정도는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국가 공무원분들이 그 면접 강사 따위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뭐 젊은 분들이라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건 알긴 하겠는데 뭐 기성세대가 아니라 국가 공무원은 그 정도 기본합니다. 아까 예시 들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플랜카드도 걸어주는 거 이거 헷갈리실까봐 잘못 들어오셨을까봐 발바닥에 이렇게 여기 쓰라고 이렇게 일일이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 그 정도의 디테일이면 이런 거는 믿으셔도 돼요. 오케이? 불공정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까지 되셨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면접위원들이 이건 면접인의 가이드는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규정상 면접인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면접인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조는 6명 다 9명 다 우수 줄래?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준칙을 만드는 거예요. 룰을. 오케이? 그건 직렬마다 또 달라요. 이 직렬은 이렇게, 저 직렬은 저렇게.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역대급 봤던 어떤 직렬은 1.12배수가 뽑혔어요. 이유는 1.12배수만 뽑고 여기는 조금만 뽑아주어서 애들 부담을 주고 다 붙여줘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필기 점수보다 한 문제 더 맞은 사람은 1.5배수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2배수에서 자른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규정상은 1.5배수를 엔간하면 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채는. 경력 재원 3배 이상을 뽑기는 게 규정이고요. 오케이? 하나하나가 다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없어요. 면접위원 뇌피셜로 하는 게 없다고요. 오케이? 뭐 단연간의 감과 촉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걸 인사혁신처가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공직박람회 또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줄을 세우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면접위원들이 아니다 우리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면접위원이 그러겠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당연하게 그건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하지만 엔간하면 전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형평성 차원을 서로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떤 면접은 내가 마음이 착해도 도저히 못 떨어뜨리겠어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마음적으로는. 하지만 이건 공적인 일이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 대부분 조율을 해서 뒷말이 없게 해서 끝나서 사인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 되게 한 5시 50분에 끝나는데 한 6시 한 10분 정도 이내에 면접인이 다 모이셔서 합의하고 조율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날. 왜냐면 면접에 사인을 하신 유효한 서류, 아까 면접 평정표에 두 분이 다 사인을 하셔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문서로서. 따라서 면접이 없으시면 안 돼요. 면접이 하고 나서 인사신청 알아서 조율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면접 과정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날. 끝. 됐죠? 물론 나중에 뭐 합격자 뭐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발표 때까지는 좀 시간의 텀이 좀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결정 과정은 그때 나온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걸 알아도 여러분 개별 면접 보는데 아무 영향은 없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이상한 얘기 듣고 이상한 얘기를 휩쓸리지 마시라고. 이해하셨어요? 어디서 뭐 면접을 잘 보면은 뭐 어떤 죄는 우수를 두세 명도 줄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말인데요. 우수는 제일 우수에만 주는 건 아니에요. 뭐겠어요? 아니 뭐 기왕이면 그죠? 제일 우수한 애가 저기 수석이야. 아니 뭐 보통 봐도 또 붙을 건데 뭐 굳이 면접위원 생각엔 그러잖아요. 그러면 면접 보기 전에는 성적을 참고할 수 없으면 규정이기 때문에 올리면 뭐 끝이에요. 그냥 나중에 필요하다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조율 과정도 거칠 수 있다. 거친다가 아니라 거쳐야만 한다거나 아니라 꼭 거친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법 배우신 분이니까 알죠? 거칠 수도 있다. 고 하더라. 까지 할게요. 저는 기자 출신이라 괜히 증거 내놔 이럴까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증거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가시면 증거입니다. 왜? 이번에 저희 과장님 갔다 오셨거든요. 카톡으로. 이번에 미움 많이 주라고 했던데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갔다 오고 애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냐? 그래가지고 9급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미흡은 반드시 미흡해야만. 그러니까 미흡이라는 건 절대적 미흡을 말하는 거예요. 아, 얘는 공무원 되면 뭐 안 되겠네.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근데 면접을 준비하는 분이 그런 분이 있을까요? 20, 30대를 경쟁을 뚫고 아니 좀 긴장을 해서 말을 좀 못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얘는 진짜 공무원 개념 자체가 없구나. 면접에 뺨을 때리진 않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다 하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을 맞춰야 되면 9명 본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후보자를 고르고 조율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누굴 떨어뜨려야 되는 건 객관적으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신다고요. 어떻게? 별도의 평정표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요. 오케이? 따라서 꼭 미흡해야만 미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결과로죠. 근데 본인이 미흡을 받았는지 알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나중에 예비 번호라는 걸 받게 됩니다. 필기 합격은 최종 합격은 안 되셨는데 면접은 보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커트라인에 잘려가지고 안 됐어요. 그런 분들 중에 각 직렬별로 일부, 전부도 아니고요. 하는 직렬도 있고 안 하는 직렬도 있는데 혹시나 그만두는 분들, 면접 등록, 최종 합격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충원하기 위해서 예비 번호라는 걸 부여합니다. 예비 번호 1. 그러니까 그 사회부 고시센터에 들어가시면 보니까 들어가시면 거기다가 최종 불합격하고 괄호 열고 예비 02번 괄호 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합격이긴 한데 예비 번호가 있다라는 말로 본인이 미흡은 아니구나. 미흡을 받아버리면 예비 번호가 안 나와요. 근데 예비 번호가 안 나오면 또 미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이상한 면접관에서 잘못된 소문이에요. 주는 직렬이 있고 안 주는 직렬이 있고요. 보통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주지도 않아요. 한 10% 정도 빠지니까 떨어진 중에 10%만 줘야지. 그건 몰라요. 오케이? 근데 세무나 뭐 선거 이런 데는 예비 번호 자체를 주질 않아요. 왜냐면 추가 채용 할 거 아니니까. 안 하면 그냥 관두고 다음에 뽑아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인사혁신처 마음대로 아니고 가당다른 모집 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했다고 늘 하지도 않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리무중이에요. 그거는 그냥 되면 좋지만 아니면 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추가 합격자 통계까지도 다 넣어놨는데 지난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더 많이 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건 내 면접하는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미리 좀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면 일단 무수는 한 주도 한 명은 줍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잘하는 사람 한 명은 뽑아요. 무조건. 우수는 줘요.
됐죠? 이건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2명을 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가이던스가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미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미흡자 진짜 야 뺨까지 때리냐 면접위원 면접위원 패겠다 뭐 이런 친구들은 미흡을 주겠죠. 오케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개 정원을 어떻게든 조회해서 맞추는 용도로 해당되는 조에서 가장 면접인이 평가하셔 체크리스트를 봤더니 이 친구가 가장 상대적으로 그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다 90, 91, 92, 93, 94, 95, 99, 10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적으로 90이 미흡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왜 떨어져라고 동의 안 되는 분들이 그래서 간혹 생기긴 해요. 그냥 무난하게 보고 특별한 게 없었는데 제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 반만 믿습니다. 반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 생각이시고 그죠? 면접의 평가 단위에서 유효한 평가 체크를 받았는지는 좀 다른 얘기예요. 아까 말했죠. 뻔한 얘기들. 그냥 아름다운 얘기만 본인 그냥 무난한 얘기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그냥 무난하게 해서 면접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갔다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뭐라도 좀 더 열심히 얘기하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체크를 하나 더 받아도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미치는 거죠. 이거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남들도 그럴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피말리는 구조가 나와요. 살짝. 특히 커트라인 분들은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하면 더 좀 가깝은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기는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원론적인 말씀을 그러니까 규정과 실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사신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계나 이런 걸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미흡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원 맞추기로 미흡을 줬는데 미흡이라고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정보가 가는 거야. 이게 좀 지금 현재 법적 체계 안에 있는 평가 체계 문제이지 인사신체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단톡방에 어저께 권익위에서 권고를 냈습니다. 미흡받은 사람은 왜 미흡받았는지 알려주도록 권고를 인사신청했다는 거예요. 지지난해 부산에서 좀 부산교육청에서 지방교육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넌 단언컨대 인사신청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왜? 이게 아까 5개 평정 항목을 이게 해야 되는 이런 평가 체계상 그걸 다 흔들지 않으면 왜냐 그러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당연하게도 뭐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공식적인 제 수강생 통계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자, 77% 지금 이 방에 있는 분들 지금 한 1000명 와 계신데 1000명 와 계신데 1000명이 지금 당장 면접을 보죠. 예? 그럼 1000명이 떨어질까요? 면접 준비 1도 안 했는데 770명은 붙습니다. 이유는 1.3배수를 가정하면 왜? 정원은 채우니까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국가직 면접 봤는데 정원이 100명인데 면접을 다 후지게 봐서 50명만 뽑으면 이런 거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통계값 증열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냥 77%는 그냥 붙고 들어가는 시험인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필기 경쟁률이 최소한 20배에서 30대 1이 됐죠. 77%면 꼴랑 1.3배잖아요. 30대 1, 20대 1 필기 뚫은 분들이 1.3대 1을 가지고 걱정하실 거는 조금 과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만 빼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또 면접이라는 게 또 외부에 알려지기에는 네가 뭐 말을 못하냐, 허우대도 멀쩡 얼마나 착한데 네가 왜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니 붙어야 기본값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자세한 설명을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말씀드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도 되게 큰 건 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이 본인한테 하는 멘탈 게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진짜 연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뭐 커트라인인데 난 피튠 1타 강사를 들었더니 그냥 들러리래. 그냥 어디가 동네 자랑하지 말고 내년에 잘 볼게.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해하셨어요? 정신건강에. 실제는 이렇습니다. 자, 이 통계는 제가 아까 오픈 자료에서 링크로도 제가 뭐 원본 링크는 드렸는데요. 지난해, 죄송합니다. 잘못 21년도 21년도 거를 자 21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 걸 먼저 말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바꿔야 되는데 순서를 못 바꿨네요. 지난해 통계입니다. 모집 연원인 5871명, 필합 인원은 7456명, 취합 인원은 6171명. 그래서 5672명이었는데 617이 역대급으로 많이 뽑았어요. 8% 정도를 더 뽑았고요. 어느 직렬 같은 경우는 10%, 15%를
더 뽑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조절을 과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뽑히는 대로 뽑았고요. 이유는 지방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연 합격률이라고 하죠. 자연 합격은 81.8% 정도 됐습니다. 통상 이 정도를 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제 수강생 기준으로 등업 신청할 때가 본인이 대개 어떤 점수대인지 이렇게 상위권, 안정권, 애매권, 브라운권 이렇게 좀 제가 구분을 지어서 뭐 본인도 정확하게 어떤 데는 모르지고 대충 필기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대개 내가 이 정도 급이다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거밖에는 뭐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수험번호와 최종적으로 대조를 한 겁니다. 면접 발표 나면 6시에 발표가 나거든요. 필합 예정일 그 전날 오후 6시에 공고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스텝이랑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두세 시간 뒤에 올린 통계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구라를 못 치는 게요. 뭐 소수 중에는 다 빠꼼이 아시잖아요. 몇 명 받고 어떻게 되고 다 알기 때문에 괜히 구라쳤다가 큰일 납니다. 손모가지 날아가서. 자, 제 수강생 기준으로 보면 딴 거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상위권 0.5배수라고 하는 분들은 99. 안정권이라고 하는 건 그냥 100%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100%. 필합 배수, 애매권 1배수 근처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83%입니다. 무슨 말이냐? 1배수 안쪽이 확실하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99%, 100%였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케이? 다음 1배 애매하다는 것까지 포함해도 83%고요. 확실히 1배수가 커트라인이라고 해도 50%였습니다.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피튼 수강생들은 짱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해는 상당히 많이 더 뽑아줬다고. 한 3% 정도를 보통 오바가 3에서 5% 정도는 오바가 통상 됩니다. 직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8% 넘어왔어요. 의외로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거지 뭐 PTN이 잘 가르쳐서 그런 걸로 의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제 수강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집단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통계는 6년째 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는 달랐을까요? 2021년도 거 94%, 1배수 아니라고 하면 94%, 1배수 아니라고 해도 93%, 면접 바깥이라고 해도 56%나 됩니다. 50% 넘어. 통상 1배수 밖에 분들은 한 30대 35% 정도 나와요. 통상적으로. 무슨 말이냐? 작년, 재작년 때는 웬만하면 다 뽑아줬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긴 했습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건 지방직으로 유인들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들. 지방직 가겠다는 분들이. 참고로 지난해는 원래는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국가직 면접 보기 바로 전주에 지방직 필기를 봐버리죠. 그죠? 지난해는 반대였어요. 국가직 면접 일주일 뒤에 지방직 필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이제 하나만 해 이런 거죠. 둘 다 좀 하지 마. 이해하셨어요? 그런 인사혁신처의 그 관계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당당하게 이관왕 되시고 뭐 어디를 하시는 건 각자의 사정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후하게 좀 뽑아주는 측면이 있다. 후하게. 좀 안심이 좀 되시죠? 이제 그 정도면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그래서 자 진짜 뺨만 안 때리면 되는구나 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직렬에 따라서. 물론 이건 총량이고요. 직렬마다 들어가면 또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컨대 교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 정도는 체력 시험을 먼저 보기 때문에 한 1.3배수 뽑고 필기 합격하고 20% 정도가 체력에서 떨어지시니까 한 1.1배수 살짝 넘는데 그나마 교정은 좀 더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 위아더 월드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원래는 인원도 많이 뽑혀서 어떨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탈락자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래서 제가 교정분들은 그냥 면접 준비는 좀 그냥 살살살 하시고 체력에 좀 더 집중하시라. 체력이 실질적인 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고요. 그래서 직렬마다 소용이 좀 달라요. 그죠? 야, 뭐 우리 직렬은 왜 이렇게 칼같이 한 명도 더 안 뽑았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당연하게. 요 밑에 그 통계를 보시면 이 모든 직렬별 통계들이 다 제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면접을 보셨고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카페에 가시면 제 카페 자료에 수강 자료만 빼고는 다 있고요. 저기 알려줌이라는 게시판에 가시면 경쟁률 추합 인원이라고 해서 아이고 직렬별 말고 경쟁률 추합 인원이라고 해서 최종 점수대별 최종 합격률이라고 해서 링크를 타고 가신 원고를 제가 이동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그래서 직렬별로 어떤 직렬에 몇 명 했고 합격률이 얼마가 되고 다 공개하게 다 깠습니다. 그죠? 매년 해왔고요. 그래서 그 전에 거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뭐 어떻게 그
했는지 통계적인 것, 어느 직렬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그날 다 적은 글들이에요. 뭐 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시간 없는데. 되셨죠? 일배수 아니면 떨어질 걱정하지 마셔라. 일배수 바뀌어도 절반 정도,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긴 한데 절반 정도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하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도 좀 같이 좀 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게 99%였다. 지지난해와 지지난해니까 에버러지는 한 95%쯤 됩니다. 뭐 직렬마다 좀 사정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통계로.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험 필기 공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방직을 보신다면 뭐 7급을 보신다면 9급 면접 준비보다는 그죠? 우선순위가 얘가 우선순위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괜히 면접 때 그냥 과열돼서 막 그러지 마시고 예, 심경호 하셔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준비하고 가서 그냥 공손하게 몇 마디 드리면 미흡받을 일은 상당히 없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것저것 하려면 또 면접이라는 게 또 준비가 밑도 끝도 없는 게 좀 있어서 준비하면 할수록 뭐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 농담 삼아 가장 싸고 좋은 핸드폰은 언제 사면 될까요? 가장 싸고 가장 성능이 좋은 휴대폰은 언제 사면 될까요? 죽기 전날 사면 됩니다. 그죠? 면접 준비는 언제 끝날까요? 죽기 전날 면접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해도 끝이 안 나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을 딱 정해야 되는 거야. 딱 이것만 딱 하고 가자. 그죠? 당연하게. 뭐 실말로 여러분 필기 감으로 하면 야, 그러니까 꽈락은 당연히 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한 80점, 70점 정도 수준만 맞추자. 필기 기준으로 과목별로. 그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할 때. 아, 그냥 예, 요거는 조금 기본만 가자. 잘 볼 생각은 안 들고 요런 느낌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면접은. 됐죠? 자, 다음에 그래서 좀 멘탈 유지하시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독서실에서 가시면서 자가면준 자기 집에서 좀 작은 준비할 것만 따박따박 하셔서 물론 이제 국가직만 있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직 아예 안 봤어요. 원서를 안 넣었어요.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고요. 만약에 다른 시험을 생각을 하시거나 그래도 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국가직 면접을 잘 보는 길입니다. 이거 제 강구한 경험칙이에요. 물론 예컨대 뭐 여러 가지 공시생들 게시판이거나 단톡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걱정과 불안들이 과잉 대표되지만 그런 분들은 오퍼도 안 됩니다. 그죠? 오퍼도 안 되는 분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 95%는 조용히 네,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뭐 그거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운 게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좀 잡으시면 좋겠다. 그냥 공부하기 싫으신 건 저도 알죠. 예, 뭐 아이씨. 근데 좋잖아요. 스카나 이제 독서실에서 그죠? 제 교재 이렇게 면접 이렇게 딱 턱 던져놓고 나가면 아닌가요? 누가 그거 로망이라고 선생님 면접책을 예, 독서실에서 탁 던져두고 소리나게 막 우당탕탕하면서 던져두고 오는 게 로망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 보기 좋잖아요. 예. 뭐라고 쓴 거예요? 한자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붙은 애야? 뭐 이런 느낌. 예, 갑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제가 뭐 늘 이제 약간 전망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좀 다르게 지난해는 국가직 면접을 본 일주일 뒤에 면접을 받고요. 그러니까 국가직 면접 한 7일 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교정직 끝나시면 교직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교정직 분들 중에 뭐 지방직 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틀 뒤에 지방직이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행하시기가 되게 좀 어려우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일주일 타이로 약간 얍삽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뒤집었더라고요. 뒤집어가지고 국가직 지방직 필기를 먼저 보고 국가직을 보는 게 애들이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데 좀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아마. 저는 그런 잔머리 묘수 뭐 자기네들은 묘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간계라고 보는데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서 병행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방직 포함입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냥 붙은 분들은 붙습니다. 갈 수면 다 가요. 둘 중에 하나 붙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듣도 보도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거의 다 붙으실 거예요.
그죠? 예, 붙으실 거기는 한데 다만 국가직 필기들만 보시는 데가 있죠. 국가직 메인인 직렬들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지방직이 없는 분들. 뭐 예전에는 여기 분들이 제 체감으로는 이분들은 그냥 지방직 아예 원서도 안 보고 안 봐야 하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걸 많이 2년 전, 3년 전부터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장담하다 최소 절반은 지방직 봅니다. 최소 절반은 지방직 보세요. 꽤 잘 봅니다. 뭐 지방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놀라웠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올인하지들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보고 그 비율이 급속하게 올라가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검찰직이면 아예 뭐 딴 시험 안 보실 테니까 이렇게 기본값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그런 말씀 자체를 안 드려요. 뭐 안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좀 최소한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원래 지방직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 그리고 특히 지방직이 정원이 평균값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쯤 되는 것 같아요. 정원이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동시 합격자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직 시험 필합 붙으신 분들 상당수가 지방직도 붙을 건데 중요한 지방직 붙는 인원이 거의 약간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 지방직 붙은 사람의 대다수는 국가직 붙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밀도상으로. 국가직 이관왕 분들은 재수강생은 세리피 깔러 많습니다. 이관왕 뭐 명함도 잘 못 내밀어요. 뭐 아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3, 40% 정도는 그냥 동시 합격자였어요. 예. 제가 그냥 제 수강생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냥 감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원래는 아마 인원이 적다 보니까 되게 더 비율상으로는 더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직 취업도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또 커트라인 동점자도 당연히 지난해부터 조정 점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점수 이게 급간이 되게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뚝뚝뚝 끊기다 보니까 이게 딱 자르면 1.12배수 조금 안쪽으로 되게 좁은 데랑 1.45배수 막 넘어가는 데랑 이렇게 어떻게 이 자기 증렬에 이렇게 커트가 잘릴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도 나와봐야 알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웬만한 데는 동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동점자. 그러니까 지난해도 마찬가지 동점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떤 직렬은 예를 들자면 커트라인 점수인데 커트라인 점수 때 몰려있는 분이 0.8배수에서부터 1.3배수까지가 같은 점수예요. 이해하셨어요? 미치는 거죠, 이러면.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합격 예체에서 뭐 유력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알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발표가 된 다음에 되게 이제 뭐 안에서 이렇게 막 맞춰보시고 또 이렇게 뭐 모아보시고 표본도 이래서는 아 대충 이렇구나라는 걸 사후적으로 알게는 되겠으나 지금 그런 거 고민해봤자 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별력은 지난해처럼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난해랑 비슷하게 그냥 하객권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간하면 그냥 다 그냥 점수만 좀 안정적이시면 큰 문제 없이 대부분 다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되게 그냥 보통 위주로 주고 정원도 좀 초과해서 좀 뽑아놓고 뭐 지방직 갈 친구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직 빠지면 국가직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원에 맞추는 최종 합격은 많이 좀 넉넉하게 해놨다가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인사신청 걸로 재미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지난해 좀 경험을 좀 채운 걸로 전에 들었어요. 지지난해부터 거의 한 10% 20% 빵꾸가 났는데 인사시제 입장에서는 각 그 기관별로 각 부처별로 정원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왜 안 오냐 그러면 인사신청은 전체 부처 안에서는 의리예요. 아니 뭐 1년 뒤에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와요?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좀 많이 뽑고 그러지. 왜냐하면 인사시제 기본 미션은 각 부처의 소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인 거예요. 선발해서. 이해하셨죠? 여러분한테나 인사신청가 갑질을 할 수는 있겠으나 부처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충분히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지난해랑 비슷하게 그냥 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커트라인 나중에 보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 떨어진 줄 알았는데요. 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필합 발표 날 막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도 선생님 남들은 뭐 필합 전부터 뭐 3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관없고요. 그죠? 왜냐? 우수를 받아야 붙지 않고 보통만 받더라도 저 미음만 받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이 거두어 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그러니까 커트라인 분이나 일베스 받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내가 우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괜히 또 올인해야지 스터디 3개 돌리지 뭐 기관 무슨 알바도 막 둘타탕 뛰시고 지방직 말아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가 주는 효용성과 가능성보단 그래 그냥 뭐 지방직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내가 그냥 뭐 우수는 모르겠지만 미흡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보자 라는 전략이 훨씬 더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처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됐죠?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하는 엔딩입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해 합격자 글에서도 제가 다 써놨어요. 제가 쓴 근거들을 거기다 다 남겨놨는데 지난해 강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지난해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정원보다 더 많이 뽑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는 몰랐는데 뭐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 인사신청가 여러분을 어여삐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결과물이니까 그런 걸 좀 예상하셔서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절반은 희망회로, 절반은 예측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서 이겁니다. 보시는 분들은 엔간하시면 국가직 구급 면접 최고 면접 준비는 지방직 필기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안 하시고 몰빵하시면 지금은 좋아 보이죠. 나중에 되시면 지방직 올 때 그래도 안 가자니 그렇고 가기는 하는데 뭐 점점 이렇게 몰리고 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괜히 성적이 좋더라도 뻣뻣해지고 뇌가 좀 말랑말랑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딱딱 굳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스터디 막 2개씩 갑자기 막 돌리려고 하고 그러면 퍼포먼스가 뭐 떨어지진 않겠으나 잘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제 경험칙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봐야 면접을 더 잘 보는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스터디를 몇 개를 돌렸다고 잘 보는 거 절대 아니다. 그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틈틈이 집에서 좀 면접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 듣는 거 좀 부담스러우시고 그러시면 그냥 교재만 사셔가지고요. 후기라도 좀 쫙 보시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좀 해야겠거니 좀 마음이라도 좀 모으시고 뭐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묻는 게 뭐 성적이 좀 애매한 그냥 뭐 유력권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막 여쭤보시는데 뭐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합니다. 아니 뭐 다른 시험 없으시면 뭐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괜히 뭐 그냥 시간을 보내느니. 하지만 지방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좀 잊고 지방직 좀 준비하시고 필기 합격자 발표 나오고 준비해도 아무 늦는 거 아니니 그때도 좀 병행을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다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저랑 뭐 앞으로 2달 동안 계속 면접만 준비해서 면접 못 보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1배수 아니면 99%인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래서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었다고 붙는 게 아까 인과관계, 선후관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느슨한 상관관계,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쓸데없는 시간 로스를 좀 줄여서 그죠? 좀 병행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물론 뭐 국가직만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처음부터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가 되게 깁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직만 보는 분들은 뭐 국가직만 보고 지방직 아예 안 봐요. 그러면 뭐 그냥 뭐 없다면 하는 게 낫다고 보기는 해요. 어차피 뭐 공무원 되실 거면 뭐 올해 면접이 내년 면접과 다르지 않을 거고요. 내후년 면접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거의 뭐 그런 차원에서 좀 길게 보고 뭐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같으면 필합 발표내까지 뭐 시험 없으시면 놀러라도 다니고 좀 바람도 쐬고 좀 재충전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계속 리프레시 합격 예측 뭐 새로 고침 계속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답지를 내는 그 순간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를 뿐 나만 모르고요. 합격 예측팀도 여기까지다 가능성 정도로만 보여줄 뿐 그건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오케이? 그 모를 일을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쓴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 계속 보면 불안하잖아요. 나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왜냐 오늘 뭐 누구 몇 명 뭐 점수 또 뺐네요, 넣네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좀 대승적으로 보면 참 의미 없는 대화들입니다. 예, 저 그런 시간이면 날씨도 좋은데 좀 재충전하시고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총 정합해서 그런 올해 일정과 뭐 등등등 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 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해서 아까 밑밥은 다 깔아놨고요. 총 정리해서 뭐 이러면 되겠다는 걸 좀 정리하고 이어서 제 강의 프로그램 간단하게 좀 껴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